지금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없는 막연한 답답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젯밤 자기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한참을 뒤척이셨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그건 절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코로나 사태의 기나긴 여파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뉴스들이 매일 전해주는 글로벌한 공포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장기적인 불안과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집단 불안증이라는 아주 무거운 공기를 매일같이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유독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이 유난스럽거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공감부터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우경님의 통찰력 있는 글을 바탕으로 이 불안을 아주 샅샅이 해부해 볼 겁니다. 방금 짚어주신 시대적 배경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나 팍팍한 민생 현실 같은 시대적 환경이 만들어낸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뭔가요? 형태 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의 진짜 실체를 해부해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이고 탁월한 정신과적 처방전을 일상에 바로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들을 빨리 살펴보고 싶지만 병을 고치려면 일단 병의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제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함께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이 불안증, 흔히 범불안장애라고 부르는 증상이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 없이 불길한 느낌이 들고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일상이 힘들어지죠. 심해지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느낌까지 동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란 건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힘든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신체적 고통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마음의 상태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거든요. 불안증이 만성화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쉽게 말해 뇌가 지금 당장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잔뜩 긴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죠. 아, 그래서 막 피가 마르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빈맥이나 극심한 피로감, 호흡곤란, 만성적인 소화불량 같은 아주 물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들 때문에 막상 정신과보다는 내과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리게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공감이 가요. 당장 밥만 먹으면 체하고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당연히 위에 궤양이 생겼나 싶어서 내과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서 내시경도 받고 심전도 검사도 다 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 위험이네요. 같은 말들 뿐이죠. 환자 입장에선 더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달래보려고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게 바로 술인 것 같아요. 퇴근길에 마시는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잔으로 긴장을 끊어내려는 시도 말이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음주가 즉각적으로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불안을 잊게 해줄지 몰라도 다음 날이 되면 상황이 훨씬 끔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교감신경이 반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아주 질 나쁜 일시적 마취제에 불과해요. 오히려 뇌의 화학적 균형을 무너뜨려서 불안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킵니다. 단독으로 불안증만 오는 경우도 드물다면서요? 임상적으로 보면 공황장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회공포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무서운데요. 그래도 불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죠? 그럼요. 불안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발달시킨 생존을 위한 경고 알람 시스템입니다. 시끄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덕분에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하죠. 맹수가 다가오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도망도 안 칠 테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게 불안인지 공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 둘의 차이는 대상의 유무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공포는 눈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산에서 뱀을 마주쳤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죠. 뱀이 사라지면 공포도 사라지겠네요. 그럼 불안은요? 불안은 위협하는 이유나 대상을 콕 집어내기 어렵습니다.
실체가 없는 막연함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불안할 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걱정이라는 행동에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애초에 이 걱정이라는 게 형태가 없는 거대한 불안감을 줄여보려고 우리의 뇌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걸 걱정하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게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뇌를 과부하 상태로 몰고 간다는 점이죠. 저자가 이 통제불능의 걱정거리를 어린아이에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칭얼거린다고 계속 안아주고 달래면 쑥쑥 자라나듯이 걱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걱정을 끊어내지 못하면 덩치가 집채만해져서 결국 나를 집어삼키게 되죠. 결국 뇌가 불안을 회피하려고 만든 임시방편이 역으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현대인들은 이토록 불안의 시대에 깊이 갇혀버리게 된 걸까요? 매일같이 걱정이라는 아이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개인이 처한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숨이 막히긴 해요. 한국은 노동시간도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자살률도 계속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극단적인 스트레스 압력 쏟아내서 끓고 있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현대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4가지 근본 원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인 뉴스 환경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지구 반대편의 끔찍한 사고나 전쟁 소식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니까요. 쉴 틈이 없죠. 뇌의 안테나가 계속 위험을 감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투명한 일터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평생 직장은 옛날 말이고 당장 다음 달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벼랑 끝 기분으로 출근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원인은 정보의 과부하입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미디어가 이게 정답이라고 쏟아내니 무엇이 진짜인지 필터링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확신을 잃어버리니까 더 불안해지는군요.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뭔가요?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생각의 과다입니다. 정보와 위협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을 짚어보니 불안하지 않은 게 오히려 비정상이네요. 그런데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유독 혼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격 탓인가요? 성격 탓으로 돌리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유년 시절의 가난이나 부모님의 잦은 다툼 등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세상을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세팅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매사에 걱정이 많아서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경우도 불안이 대물림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성인이 된 후에 충격적인 사고나 상실의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각자의 상처와 시대적 압박이 뭉쳐서 지금의 불안이 된 거군요. 원인을 이해했으니 이제 이 무거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지 저자가 제시하는 3가지 탁월한 처방전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하루 단위로 살기입니다. 오늘 하루만 존재하고 내일은 영영 없다는 마음가짐이죠. 우주의 나이가 무려 150억 년, 지구는 45억 년인데 인간의 80년 평생은 우주시계에서 단 하루, 아니 1초도 안 되는 먼지 같은 순간이잖아요. 거대한 우주적 관점이 돋보였어요. 그 우주적인 먼지 같은 찰나를 살면서 내 통제 밖의 일들을 걱정하느라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거지무리와 스승의 일화가 강렬했는데요. 오늘 동량을 못하면 내일 굶어 죽을 불확실성 속에서 동료 거지가 죽고 밥 한 그릇을 남겼잖아요. 제자들은 내일 우리도 죽으면 어쩌나 불안해했지만 스승은 그 남은 밥그릇을 나누며 아주 호탕하게 하하 오늘 저녁은 아주 넉넉하군 하고 외쳤죠. 언뜻 들으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동료가 죽는 비극 속에서도 어쨌든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살아남아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 자체로 이미 오케이 라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밥으로 배를 채울 수 있으니 더블 오케이라는 거죠. 내일 비가 와서 굶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오늘 저녁을 누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네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참 멋진 말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불안을 종이에 적어보기입니다. 머릿속의 불길한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필수적인 작업이죠. 통계를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과거거나 반복되는 일, 15%는 막연한 건강 걱정,
10%는 사소한 잡동사니 걱정. 결국 진짜 가치 있는 걱정은 5%도 안 되잖아요? 무려 95%가 허상이라는 거죠. 이 진짜 5%를 처리하기 위해 저자는 미니맥스 후회 분석이라는 기법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니맥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후회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왼편에 그 진짜 5%의 걱정을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빈칸에는 그 걱정이 현실화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전 재산을 날린다거나 하는 걸 가감없이 적는 거군요.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로 그 최악의 결과를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마음을 고쳐먹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하자고 수용해버리는 거죠. 아, 바닥을 수용하는 찰나의 순간에 불안감이 눈 녹듯이 스르륵 사라진다니 짜릿한 역발상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최악과 화해해버려라. 확정된 최악의 결과보다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가 뇌를 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용하는 순간 뇌는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불안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위급한 중간에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스톱 기법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주먹을 쥐고 소리내어 스톱을 단호하게 외치는 거군요. 네, 뇌의 회로를 날카롭게 끊어버린 뒤 주의력을 벽에 걸린 시계나 형광등의 불빛 같은 차가운 물리적 사물로 강제로 끌고 와야 합니다. 아, 그냥 그만 걱정하자 하고 생각만 하는 건 소용이 없고 감정이 배제된 사물로 초점의 멱살을 잡고 확 옮겨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급한 불을 껐다면 철학적이고 자연적인 차원으로 확장해보는 겁니다. 파란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 묵묵한 바위 같은 대자연을 상상해보세요. 네, 자연은 내일 비 올 걸 미리 두려워하거나 잡념을 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원적인 상상법이 죽음을 직면해보는 거였죠. 우리 모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유한성을 상상하면 지금의 커다란 골칫거리들도 먼지 같은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상을 할 때 신체 이완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는 숨결을 느끼며 숫자를 세다 보면 흥분된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마음 챙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평온한 상태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네요. 군살이 싹 빠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방대한 통찰을 나누었지만 지식은 일상에 적용할 때 비로소 무기가 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엎어두고 펜을 꺼내 5%를 걸러내는 작업을 꼭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네, 오늘 정보 과부하의 시대 속에서 집단 불안의 원인과 세 가지 처방전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단위로 끊어 살기, 미니맥스 분석으로 최악을 수용하기, 그리고 스탑을 외치고 대자연과 호흡으로 초점 옮기기, 주도권을 되찾을 무기들이 생겼네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자료 중에 불안은 극히 주관적이지만 그 전염성은 상상을 초월해서 집단 공포를 만든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 잉크 한 방울이 물통 전체를 검게 물들이듯이요. 듣고 계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거꾸로 뒤집어 상상해 볼까요? 치명적인 불안이 쉽게 전염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처방전들로 되찾아낸 단단한 내면의 평화 역시 강력한 힘으로 주변에 전염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가짜 걱정을 덜어내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터에 나간다면 사무실의 공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저녁의 넉넉함에 감사한다면 가족들의 시간은 또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이 평온함의 파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기분 좋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평안한 내일을 응원합니다.